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슈퍼매치 2017 축구 갑조리그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목진석 구단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한국 선수들 최다 인원인 1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실력을 인정받고 또 많은 러브콜을 받은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한국 랭킹 1위부터 9위까지의 선수를 포함해서 또 신민주 선수까지 10명에게서 지금 사상 최다 인원이 출전을 했고요. 또 중국 리그가 올해부터 2팀이 늘어나서 14팀이 된 만큼 또 많은 팀들이 이제 외국인 선수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10명의 출전 기사가 갑조 리그에 나가게 됐고 올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더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요. 또 특이할 점은 일본 선수 이치리키류 선수도 러브콜을 받았더라고요. 네, 충칭팀으로 충칭팀 맞나요? 충칭팀, 충칭팀으로 소속으로 활약을 하게 됐고 일본 기사가 예전에 2002년도쯤에 몇 명 이제 중국 리그에 진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10년 넘게 15년 만에 일본 기사가 이제 중국 리그에서 용병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네요. 네, 한중일 선수가 이번 2017 시즌 중국 갑조리그에서 치열한 바둑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자, 10명의 우리 한국 용병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참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한국 랭킹 1위부터 9위까지의 선수 그리고 16위 신일 선수, 신민준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박정환 선수는 중국 갑조리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쟁쟁한 선수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박영훈 선수가 생각보다 갑조리그와는 인연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른 선수들은 안성준 선수는 이제 갑조리그 첫 출전입니다. 네, 박영훈 선수는 을조리그를 선호하다가 또 이번에는 갑조리그로 올라와서 또 이번 2017 시즌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철한 선수는 갑조리그에서만 지금 100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네, 자 우리 한국 선수들 어떤 선수들과 함께 팀을 이뤘는지 살펴볼까요? 자, 박정원 선수는 올해도 항저우 수벌팀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항저우 팀에서 우승도 2차례인가요 차지했고 박정원 선수와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저우가 2팀이 있는데 신진서 선수가 장단하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가 작년에는 이 커제팀과 한 팀이 되어서 출전 수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올해는 많이 이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돌 선수가 또 오랜만에 갑조리그에 뛰게 되었어요. 네, 이 현안팀에서 재작년에 이제 갑조리그 뛰었다가 강등을 당했어요, 팀이. 그래서 작년에 을조리그로 이 팀 소속으로 을조리그로 뛰면서 갑조로 올려보내고 다시 또 갑조팀 소속으로 올해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네, 자 올해 첫 출전 안성준 선수, 판율러 선수, 리웨이칭, 창하오, 후야위, 리저 선수와 함께 팀을 이루게 되었네요. 네, 전통의 상하이 팀은 원년부터 중국 갑조리그 원년부터 참가했던 전통의 강호인데요. 올해는 안성준 선수 그리고 리저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 상승이 됐습니다. 네, 우리 신민준 선수도 천야오의 토자시 역시 강자들과 한 팀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느 팀에 눈이 가나요? 역시 작년 우승팀이었던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항저우 팀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 스웨 선수와 펑리아오 선수 등등 있는 베이징 팀도 우승 후보일 것 같고요. 또 한 팀 정도 더 뽑자면은 글쎄요, 베이징 팀은 신민주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 여기는 지금 이제 한국 용병은 없지만 충칭 팀도 구리, 양딩신, 또 이치리키로 선수 등 강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좋은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가 작년에 저장팀에서 뛰었었는데 이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가장 노릇하느라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김지석 선수만 이기고 나머지 세 선수가 다 지는 일이 빈번해가지고 팀이 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자, 올해는 강팀을 또 맞은 만큼 김지석 선수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자, 오늘 빅매치 김지석 구단과 미이팅 구단의 대결 그리고 신민주 5단과 탕혜신 9단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자, 각각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지석 선수와 미유팅 선수는 세계대회 무대에서도 여러 번 만나는 바가 있는데 김지석 선수가 그래도 상대 전적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김지석 선수는 얼마 전에 GS 칼텍스배 결승에도 올라가는 등
최근 컨디션은 괜찮은 편이고요. 네. 뭐 미위팅 선수도 역시 중국 내에서 계속 꾸준히 성적을 내면서 벌써 중국 랭킹 2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만큼 뭐 두 강자들, 네, 절대 강자들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수익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투 바둑을 즐겨두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아주 관전하는 네,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한판 신민준 선수는 이제 데뷔전을 치릅니다. 데뷔전인데 좀 강자를 만나긴 네. 했어요. 탕웨이싱 선수가 작년 응시배도 차지를 했고 강자인데 주목할 점은 탕웨이싱 선수가 최근에 극도로 부진합니다. 작년 2016년 말부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정규 시합에서 9연패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컨디션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네. 이제 강자이기 때문에 네. 신민준 선수가 이 데뷔전의 이 중압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이 어린 신민준 5단이 이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네. 네, 걱정되고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중전 두 판 함께 하시죠. 자, 먼저 가보실 판 1라운드 김석 구단과 메이팅 구단의 대국입니다. 자, 장수팀에서 베이징 민생팀으로 팀을 옮겨간 김석 구단이고요. 자, 장수팀의 메이팅 구단. 자, 주장전에서 만난 두 선수입니다. 갑조리그는 4판의 대국이 펼쳐지는데요. 한 판은 주장전, 한 판은 속기전, 그리고 두 판은 일반전으로 진행이 돼요. 네. 속기전에서는 휘자영 선수와 황인중 선수가 만났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어린 선수죠. 황인종 선수는 그렇게 어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20살이 됐고 쉬재양 선수는 17살인가요? 만 17살의 어린 선수고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중국의 신예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상당히 침착하고 바둑 내용도 좋아서 뭐 세계 대회 예선이나 이런 이제 시합을 둘 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한국의 강자들에게도 괜찮은 성적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경기의 대상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민생 베이징 팀은 주장전에 어떤 선수를 내보내느냐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막강한 선수 스웨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스웨 선수가 요즘에 좀 별로 안 좋죠. 아. 네, 스웨 선수가 랭킹도 이제 커제가 나오기 전에는 네. 부동의 1위였는데 커제에게 1위를 내주고 한동안 또 2위 자리를 계속 지키다가 지금은 6위인가요? 6위인가 7위까지 떨어졌고 이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스웨 선수가 예전에 보면 뭐 세계 대회 결승이라든지 중요한 시합에 한국에 올 때 뭐 좀 예전 고전책 뭐 논어라든지 네. 네. 공자 이런 책들을 들고 온다는 이제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그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괜히 그런 책들에 심취해서 빠져서 성적이 안 좋아진 거 아니냐,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둑 기사들은 정말 결과로 인정을 받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결과가 좋을 때는 역시 그런 고전을 읽어서 네. 마음을 다스려서 성적이 좋다 이렇게 하지만 또 성적이 안 좋아지면 또 그렇죠. 역시 결과로 말하죠. 자, 대각선에 그리고 지금 우상규에서 나오는 이 형태. 요즘 또 유행하는 포석인가요? 종종 보여지는데요. 알파고의 흔적이죠. 네. 알파고가 남겨준 숙제를 이제 이 기사들이 한중의 기사들이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낸 창작물인데요. 지금 붙여간 수는 역시 평소에는 예전에는 거의 두어지질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여기 붙이는 수는 좀 특별한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두지 않았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아주 초반에 붙이고 뭐 이렇게 두는 수는 역시 알파고가 남기고 간 숙제를 이제 인간들이 이제 알파고가 여기를 100으로 씌우는 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진행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상대방도를 잘 올려주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합에서는 이 수를 안 둬봤고 연습 대국에서 그냥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둬봤어요. 네. 예전에 최정 선수와의 이제 연습 대국에서 한번 둬봤는데 흙으로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 제 느낌에는 좀 흙이 약간 불만이라고 느꼈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여기 건너붙이는 수라든지 이쪽에서 다가올 때도 흙은 다시 받아야 되는 이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 이후에 이 진행에서 좀 처리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부친수도 독특한데요. 독특하죠. 초반부터 두 선수들 간에 약간의 이제 지략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미팅 선수가 좀 준비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역시 이수로는 여기 이제 세 칸, 1입 3전 높게 세 칸 벌리는 수가 많이 두어졌었는데 그러면 흙이 눌러갑니다. 이렇게 눌러가서 최근에 또 여러 차례 나왔었죠. 이렇게 하고 이제 밀어가서 젖히던지 늘어두던지. 네, 이수 이렇게 두어도 한 판의 바둑인데 미팅 선수가 뭔가 좀 변화구를 들고 나왔어요. 보통 우상귀 정석을 뭐 2칸이나 3칸, 이 벌리는 간격이 좀 달라지는 경우는 있었어도 네. 아예 손을 빼서 저렇게 붙이는 모양은 네,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흙이 여기 붙인 수 그리고 네. 백이 여기 붙인 수 목적은 비슷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씌우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알파고가 워낙 이 씌우는 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네. 또 그 수를 이제 기사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씌워서 두는 쪽이 이교환이 이제 흙이 유력하다, 씌우는 쪽이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귀에서도 흙이 백으로 하여금 먼저 씌우지 못하도록 처리를 한 거고 여기도 이제 손을 빼면 흙이 씌워오는 자세가 좋으니까 네. 이렇게 누워서 만약에 받아주면 보통은 이제 받는 게 보통인데 그때 이렇게 벌려서 이 씌우는 수를 미연에 방비하겠다 이런 뜻이죠.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 모양이 화점에서는 정석이잖아요. 네. 소목에서는 원래 정석으로 있는 건가요? 소목에서도 두어지는 바가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백이 잘 안 붙이죠. 여기 백이 잘 안 붙이는데 지금은 네. 약간 좀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백이 좀 머리를 썼다. 좀 전략상의 변화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김지석 선수도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는 안 해줍니다. 아, 네, 그냥 벌리면 가장 무난한데 그러면은 백이 상변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 여기 씌우는 수도 안 당하면서 모양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밀어서 상대의 응수를 보는 거죠. 여기서 두 선수가 선수를 뽑기 위해서 뭐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돌을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자, 저수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모양이면 한 칸 더 가는 경우가 많죠. 네. 이제 발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한 칸을 더 가는데 지금은 이 상대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로 한 칸을 더 가게 되면 백이 여기 있는 수라든지 또는 중앙에서 느는 수가 선수로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좁아 보이고 한 발 덜 가서 불만인 것 같지만 좀 웅크려 두면서 이 끊을 때의 싸움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석 구단도 그냥 벌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 밀어놓고 벌려뒀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을 좀 묶어준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받으면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이제 받는 수인데 받으면 이쪽 어딘가로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둔다면 뭐 이쪽으로 다가와서 이 두 점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먼저 상변을 이제 선점을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 수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네. 정말 알파고가 이제 프로 기사들에게 남긴 것이 뭐 수법의 변화도 있지만 정말 자유로운 발상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네. 예전 같으면 역시 지키는 수 또는 손을 빼더라도 보통은 여기를 이제 떠올리는 기사가 대부분일 텐데 네. 정말 자유로운 발상입니다. 선악을 떠나서 뭐 이런 수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 제 미팅 선수에게 뭐 중국 기사이지만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이 수의 의미는 약간 도발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를 두는 거지만 네. 이제 한번 들어와 봐라. 좀 허술해 보이지만 허허실실 작전으로 한번 뭐 응징해봐라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이제 끊어왔을 때 어떤 이제
미팅 선수가 어떤 진행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집을 지킬 때는 3, 4선 위주로 네. 두잖아요. 근데 네. 지금 5선입니다. 보통 5선은 상대방이 침입하기 용이하다는 그런 그렇죠. 단점이 있는데 자, 미팅 구단 도발을 했어요. 자, 여기서 김지석 구단은 상변을 끊어서 끊어갑니다. 처리를 합니다. 우선은 기세의 한 수이고 상대가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기세로 끊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수록 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곳에 침투를 해서 변해서 자리를 잡자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제가 사실 오전에 조금 이 바둑을 국가대표실에서 이제 선수들과 조금 보고 왔는데 뭐 여기 이제 들여다보는 수, 끊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자리 잡는 수도 있겠고요. 약점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좀 네. 더 상변으로 침입하기 용이한 수 여러 가지 수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김지석 구단답게 그렇습니다. 네, 차단을 했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이제 약점이 보이면 뭐 바로 끊어가는 스타일이죠. 네. 본인의 말로는 그렇게 뭐 전투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래도 전투적이고요. 네. 뭐 수익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투를 마다하는 기사는 절대 아닙니다. 미팅 선수는 제 느낌에는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정상급 기사 중에서는 가장 좀 전투적이고 약간 좀 뭐 속된 말로 무식하다고 할 만한 수도 많이 둬요. 근데 그거를 엄청난 수익기로 커버해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웨 구단이 그런 바둑을 뒀거든요. 스웨 선수가 신의 시절에는 사실 엄청난 싸움 바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지와는 별로 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온화한 느낌이고 네. 외모에서 풍기는 것도 온화한 느낌이고 바둑도 상당히 균형 잡히고 좀 약점 없는 바둑을 구사를 하는데 신의 시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두나 할 정도로 정말 깡패스러운 깡패 바둑이라고 할 정도로 스웨 선수가 그런 바둑을 뒀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국의 고전 문학을 또는 고전을 많이 읽어서 그럴까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지금은 상당히 균형 잡힌 바둑이 됐고 네. 미유팅 선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미유팅 선수는 예전부터 수익기를 위주로 한 정말 뭐 좌충우돌하는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한 바둑이고 지금도 그런 바둑을 많이 둡니다. 오늘 그럼 힘 대결이네요. 네. 자, 아래쪽으로 단수를 쳐서 쭉 밀려는 생각인 네. 건가요? 지금은 쭉 밀어서 상변을 그대로 집으로 실리로 굳혀서 두겠다 이런 뜻이고요. 네, 우선 상변은 이제 백의 실리로 굳어졌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흙은 두터움을 얻었습니다. 흙은 두터움을 얻었는데 이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엔 1입3전으로 여기 와 있었으면 흙이 하나 더 늘었겠죠. 늘었을 때 뭐 백이 다시 밀어서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됐을 텐데 지금은 이수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이상하진 않고 딱 이 모양이 나왔거든요. 상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수도 뭐 훌륭한 한 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팅 선수가 선보인 이 취향의 한 수는 뭐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진행으로는 그래도 뭐 일관성 있게 이렇게 본인의 의도대로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네.
요즘에는 뭐 어떤 바둑을 봐도 네. 알파고의 흔적이 없는 바둑이 없죠. 지금 이수도 알파고가 저희에게 이제 선물해주고 간 네, 한 수인데 최근에 역시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지금은 꼭 사실 그리고 이수를 이제 알파고가 선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좌상 쪽과 이 하변 쪽, 좌하 쪽과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한 수예요. 왜냐하면 뭐 좌하기를 굳히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날일자로 굳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짚어간다든지 할 때 이 좌상 쪽 모양이 좀 빛을 잃을 수가 있고요. 또 한 칸으로 지키는 것은 역시 침투했을 때 이제 이수가 없죠. 이수가 없을 네. 때 침투했을 때 두 칸 벌리는 수의 이제 간격이 나오기 때문에 흙이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수는 이 부분적인 균형을 이 모양에서의 균형을 놓고 봤을 때도 딱 적당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백도 바로 움직이죠. 뭐 좀 균형을 중시하는 기사들은 먼저 벌려두고 뭔가 그 다음에 지킬 건 지키고 그 다음에 때를 봐서 전투를 걸어가는 이런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의 두 선수는 네. 적극적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미팅 구단의 기풍을 엿볼 수가 있겠네요. 네. 중국 리그의 경우는 2시간 40분의 제한 시간이 있고 다 사용을 하면 이제 1분 초읽기 5개가 주어지죠. 거의 뭐 세계대회 3시간짜리 세계대회와 거의 비슷한 장고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선수들이 중국 리그를 통해서 긴 바둑에 적응이 많이 되어 있어서 뭐 세계 무대에서도 좀 확실히 좀 습관이 된 채로 그 적응이 잘 돼 있는 채로 세계대회에 임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갑조 리그에 속기 대국도 있는데 이 이름은 속기 대국이지만 제한 시간은 속기라고 하기에는 네. 네, 충분히 주어지는 것 같아요. 1시간인가요? 네. 네. 예전에는 제한 시간이 그 속기 대국이 뭐 말 그대로 속기였어요. 지금 TV 아시아 이제 속기 룰과 같이 30초의 한 수지만 뭐 이 30초를 이제 사용을 하면 1분의 이제 생각 시간이 주어지는 그게 10번이 있는 예전에는 이제 속기 대국이 말 그대로 속기였는데 네. 한 3년 전부터인가요? 네, 속기 대국도 1시간 바둑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물론 갑조 리그에서는 속기 대국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데 정말 속기 우리 바둑 리그처럼 네. KB 리그처럼 이런 속기 대국 이런 제한 시간이 짧게 주어지는 대국을 미팅 구단이 굉장히 잘 준다고 들었어요. 중국 정상권 기사 중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뭐 이름을 대면 딱 알 수 있는 정상권 기사들 가운데서 속기 이제 공인된 속기파가 2명이 있습니다. 네. 네, 1등이 가장 빨리 두는 기사 1등이 리친청 이제 5단이라고 지금 9단이 됐군요. 작년에 TV 아시아 우승을 하면서 9단이 됐죠. 이 리친청이라는 선수가 가장 빨리 두고요. 그 다음에 미이팅 선수입니다. 미이팅 선수가 속기 두 선수가 만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재작년인가요? 두 선수가 무슨 천원전 도전자 결정전 이런 엄청난 중요한 승부에서 만났는데 네. 1시간 반 만에 대국이 끝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두 선수는 시간이 길어도 빨리 둡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 속기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리친청, 미유팅 이 두 선수가 가장 빠른 손을 자랑을 하고요. 뭐 그 다음이 이제 렌샤오, 뭐 탄샤오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빨리 두죠. 네. 저도 이제 미유팅 선수와 또 대국을 해봤고 리친청 선수와는 3판 이제 둬봤어요. 다 이제 시간이 긴 바둑, 뭐 세계대회 예선 그리고 미유팅 선수와는 세계대회 본선 예선판 둔 적이 있는데 리친청 선수와는 작년에 이제 바이링배 본선에서 한번 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네.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시간이 아마 대국 시작하고 2시간 반 후가 점심시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2시간 한 10분 정도 썼고 리친청 선수가 20분 썼고요. 네. 그 정도로 빨리 두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시간 차이가 격차가 나면은 좀 심적으로 그렇죠.
영향이 있죠. 약간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좀 초조해지는 게 있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모르겠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알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납득이 되는 수를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속기파 기사들은 그냥 쉽게 모양 찾아서 딱딱딱 도가는 이런 것들이 강하죠. 그리고 평소에 이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많이 그런 초속기 또는 속기의 단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둔다는 것은 자신의 감각에 좀 이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너무 쉽게 두다 보면 더 좋은 수 또는 거기 더 이제 나은 수를 찾을 수도 있는 장면에서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자, 변화가 좀 일어나는데요. 이제 백이 움직이니까 한 칸을 띄고 약간은 이제 서로의 의도를 서로 이제 거스르고 있는데, 들여다봤을 때는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으면 한 칸을 띄어서 무거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이팅 선수가 틀었습니다. 이 두 점은 버려도 좋다. 대신 이 좌변 쪽에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밀었을 때 흙이 막으면 결국 다시 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요? 네. 여기를 막았으면 아마 찔렀을 것 같아요. 찌르고 막는 자체로 이제 이돌이 없죠? 네. 가령 이런 곳을 뛰게 되면 그때는 찔러도 이교환으로 인해서 단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니까 뭐 혹도 이쪽을 받기는 그래서 싫고요. 그래서 한 칸을 띄어서 여기를 다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키면 다시 흙이 뭐 이런 곳을 두어서 양쪽을 다 두겠다는 뜻이었는데 백이 그냥 시원하게 이 두 점을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흙이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으로 저공 비행. 네. 사실 이 두 칸 높은 굳힘에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흙의 입장에서 뭐 물론 이수가 아니라 귀에서 살자고 하는 수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이 수도 약간은 흙의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는 한 수입니다. 특히나 이런 곳에 돌이 있을 때 이 선으로 이제 저공 비행을 해오면 딱 보기에는 이런 곳을 굳이 두나 하고 네. 생각이 드는데 막상 좀 처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흙의 입장에서 이 수를 놓고 준엄하게 꾸짖는 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 선으로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 3선으로 입구자로 이렇게 두면요. 여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분 같아서는 이 석점과 이 두 점을 이제 차단을 하면서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네. 네,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면 차단은 됩니다. 차단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붙이기만 하더라도 이제 귀가 많이 다치고 이도를 못 잡는 경우에는 흙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몇 번 진행을 더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미 귀는 많이 상했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두나요? 이제 백은 귀를 깼으니까 가볍게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려나가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두면 흙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또는 실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러면 계속 상대가 이 선으로 기게끔 네. 둔다면 이렇게 이게 두고 백 모양이 좋나요? 뭐 늘거나 붙이는 네. 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예를 들면 이제 계속 끊어가는 거죠. 네. 아마 미유팅 선수는 그러니까 백은 계속 이제 실리를 차지를 하고 뭐 기회를 봐서 손을 뺄 수 있으면 또 발빠르게 두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극도의 실리 작전을 뭐 펼 생각으로 이 선으로 간 것 같아요. 이 선이 아니라면 이 정도를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흙도 여기 또는 붙이거나 나리자 하면 이 귀가 자연스럽게 집으로 굳어지잖아요. 두 칸으로 넓게 굳혀서 집으로 굳어지면 나리자 굳힘보다 당연히 좋죠. 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이 석점은 때에 따라서는 버릴 수도 있고 뭐 살릴 수도 있고 좀 가볍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 칸이 약간 이 의도가 좀 궁금한 한 수예요. 네. 이게 이도를 공격하자는 건지 뭐 끊자는 건지 또는 이제 강한 공격을 퍼붓겠다는 수는 아니고요. 또한 귀의 실리를 지키는 수도 분명히 아닙니다. 김지석 선수는 글쎄요, 뭐
좀 두텁게 두면서 살려주더라도 외곽 쪽을 두텁게 하자라는 뜻으로 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흐름은 김지석 구단은 계속해서 좀 세력을 중시하는 것 같고 네. 미팅 구단은 좀 실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상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좀 미팅 구단은 계속 좀 실리를 손실리 후탁의 작전으로 오늘 바둑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두터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지석 구단과 실리를 차지하고 있는 미팅 구단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네, 2017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입니다. 자, 베이징 민생팀과 장수팀의 대결. 자, 미팅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하나 들여다봐 놓고 손을 빼고 귀로 가려는 생각인 건가요? 네, 들여다보아두는 수는 이돌과의 연결을 고려해서 둔 수죠. 이어주면 당장은 손을 빼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단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를지 하더라도 지금 이 두 수로 인해서 나와 끊으면 호구 모양이 되면서 딱 끊기죠. 그러니까 연결을 위해서 하나 임시 방편으로 들여다봐둔 거고요. 아마 뭐 귀 쪽으로 파고들어서 우선 실리는 마음껏 차지해두고 보자. 뭐 네. 두터움이 어찌 됐건 우선은 실리를 차지해두고 집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 아니냐. 미팅 구단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은 좀 낙관파에 속하죠. 형세를 뭐 만만치 않아도 좀 본인이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는 걸로 좀 느꼈어요. 네. 그리고 두터움을 상당히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바둑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다른 바둑을 보더라도 특히 100번으로 둘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도 균형이 맞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네. 상대가 실리를 차지할 때 그냥 실리를 차지하게 놔둡니다. 보통 경우는 상대가 열심히 실리를 차지하면 약간 초조해져서 네. 그냥 같이 실리로 좀 맞선다든가 집을 좀 고려를 하는데 김지석 구단은 그냥 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실리는 그냥 상대에게 내주고 두텁게 둡니다. 근데 그 두터움을 확실히 믿는 것 같고 그 두터움을 나중에 활용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터움을 나중에 공격에 이용하면서 따라간다든지 집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능합니다. 오늘 바둑 역시도 그렇고요. 네, 근데 흑번으로는 이렇게 두는 것을 저는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백으로는 상대가 이제 뭐 흑번으로 예를 들어서 소목 2개 두고 굳히면서 이제 실리를 차지하는 보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가 흑으로 실리를 차지하면 그냥 정말 백으로는 뭐 뚜벅뚜벅 두면서 따라가는 바둑은 많거든요. 오늘 바둑은 사실 미위팅 선수가 좀 100번으로 오히려 극단적인 실리 전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쪽으로 막은 것은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 너무 푸근하죠. 흑의 귀를 다 도려내고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대를 너무 쉽게 만들어줬네요. 네, 그리고 여기를 막아서 두어 놓아야만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 찝는다든지 해서 백의 근거를 빼앗을 때 여기 돌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바깥쪽으로 막았는데 네. 아래쪽 이 선으로 젖혀 이으면은 네. 백이 연결하지 않고 중앙으로 향하나요? 네,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둘 때 이제 있는 것은 그때 막으면 흑이 아주 기분 좋은 이 교환을 하고 막아서 모양이 아주 잘 나왔죠. 아마 백도 이렇게 늘 겁니다. 그래서 약점은 있지만 끊으면 또 막아서 이제 네. 따로따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둘 때 예를 들면 이쪽을 돌봐서 우선은 만약에 이 돌들이 다 수습이 되고 나면 흑이 정말 자신이 2번 두어서 지켜둔 귀에서 어찌 보면 그냥 조그맣게 귀살이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백으로 하여금 양쪽을 다 두게 만든 셈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네.
끊겨도 좌변 백돌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아니었군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격은 되겠지만 뭐 잡힐 돌까지는 아니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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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가만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를 이제 젖혔으니까 젖히면 그냥 노타임으로 이제 막으시는 분이 네. 계실 것 같아요. 막고 지켰어요. 근데 저 지켰고 보니까 백이 손을 빼고 다른 것을 넣어서 어디가 잘못됐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젖히면 당연히 막는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막는 것은 그야말로 거의 딱 한 수 손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지켜놔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렇게 찝고 뭐 젖혀서 안형을 파워하는 수 또는 바로 이렇게 건너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호구 치는 것이 정수입니다. 여기를 그냥 무의식 중에 바로 이제 젖히고 두시면 그냥 한 수 손해 보는 거예요. 네. 참 습관적으로 두기 쉬운 자리인데요. 네. 그렇다면 백도 젖히지 않고 그냥 빠져두었다면은 손수를 뽑을 수 있었던 거 네. 아닌가요? 아마 늘었으면 흙도 그 장면에서 손을 빼거나 아, 네. 아니면은 뭐 다음에 막거나 근데 그렇죠. 늘어서 두는 것도 훌륭한 작전이었을 것 같아요. 묘한 뭔가, 타이밍에. 네. 네. 뭔가 또 교묘한 곳에서부터 자, 이 수는 어떤 뜻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응수타진이라는 것은 딱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수를 내자는 거는 아니고 응수를 물어서 그 다음 이 행동을 결정을 하자는 건데 이제 이쪽으로 받을 것인지 또는 뭐 이쪽으로 받을 것인지 또는 아예 이 두 점을 버리고 뭐 이어서 두텁게 둘 것인지를 물어본 건데요. 우선 여기를 이어서 둔다면 뭐 백의 의도는 그렇죠. 응수타진을 통해서 다음에 큰 끝내기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이 두 점 또는 이 석점은 가볍게 버릴 수도 있다. 이 아. 석점의 가치를 좀 가볍게 만든 거죠. 나중에 큰 끝내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는 흙도 이렇게 두기는 좀 싫죠. 집으로 눈 뜨고 집으로 그냥 손해를 본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수가 뭐 네, 정수일 것 같네요. 이렇게 두면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젖히는 수도 물론 놓일 수가 있고 뭐 끼우는 수도 볼 수가 있고요. 응수타진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작전 또 그 다음 행마를 결정하자는 뜻입니다. 일종의 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끼워가죠. 끼워서 변쪽 형태, 뭔가 엷어 보이고 엉성해 보이던 그쪽을 이제 정리를 해갑니다. 지금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꾸짖어주고 싶지만 그랬다간 큰일 나죠. 여기를 나왔을 때 이을 수도 없고 이으면 바로 따냄 당하니까요. 따내더라도 이어서 양단수로 흙이 곤란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끊어둔 수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뒤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뭐 뒤로 단수를 치거나 뭐 그냥 이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네. 이어도 수는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여기 끊어둔 수가 절호의 교환이 돼서 여기도 당하게 되죠. 네. 이거는 좀 내키지 않죠. 자, 이제는 하나 지켜둬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손을 빼게 되면 흙이 당장 건너붙이고요. 이렇게 끊는 것은 끊어서 당장 양쪽이 차단이 되죠. 백이 양쪽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건너붙일 때 이제 이쪽으로 있는 것이 정수인데 그때 이런 식으로 두면 붙이고 건너붙여둔 수로 인해서 백이 이쪽으로 이을 수가 없어요. 이 두 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백의 형태가 딱 얼핏
봐도 얇아 보이기 때문에 어딘가를 지켜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좌변 쪽, 또 좌상에서 좌하까지의 진행이 일단락이 됐는데 미유팅 선수가 뭔가 좀 이제 잔기교, 뭐 또 잔주먹 이런 것들을 많이 날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좌변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상변이 그대로 집으로 굳어져 있다면 백이 실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김지석 구단은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이제 두터움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판을 짜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김지석 구단이 이제 본인이 두터움에 대한 이해도를 이 바둑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네. 네. 우선 좌변 쪽에서의 결과는 그래도 백이 약간이나마 처리가 잘 됐다고 보입니다. 네, 거기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네. 이제 집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도 두텁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하면 결국 흑은 이 바둑은 이제 걸치고 이 하변 쪽 모양을 크게 키워가면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백집으로 다 굳어져 있는 상태라면 집 균형을 맞추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해서 우상 쪽에서부터 전달을 구해서 여기서 변화를 좀 일으켜보자. 여기서 바로 좀 수익기 전투, 수익기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선수의 수익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불꽃을 일으킬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우상기 백에 네. 붙이는 것들이 선수로 듣지 않나요? 이쪽이요. 네. 여기 말씀하신 거죠. 이 수는 이제 흑도 뭐 볼 것 없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받아주지 않고 뛰겠죠. 뛰어나와서 이제 뛰어나오게 되면 다음에 여기서 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흑은 전투를 이제 일으키자는 뜻이고요. 네. 보통의 경우면은 뭐 열에 한 8, 9은 여기 두면 당연히 받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네. 집으로도 이득이고 당연한 행마인데 지금은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평온하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실리로는 뒤쳐져 있으니까 뭔가 전단을 구해서 전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이 두터움을 가진 쪽에서는 절대 필요합니다. 자, 최강이에요. 최강수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는 어딜 들어와 이런 거죠. 지금 네. 여기 내 집인데 어딜 들어오느냐라는 뜻인데 미유팅 선수도 대단한 배짱이고 대단한 네. 자신감입니다. 이 김지석 선수가 이제 미유팅 선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한국 기사들은 이제 선후배 관계가 좀 이제 질서가 잡혀 있다 보니까 좀 나이 차이가 있거나 하면 보통 만났을 때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목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 기사들은 저희랑 좀 문화가 달라서 이제 뭐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인사를 잘 안 할 때도 있고 또는 하더라도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꾸벅하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사부님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고 목례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닌다던가 세계대회를 많이 다닌 그런 기사들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 문화에 좀 익숙해져서 선배를 보면 이제 외국 기사들이라도 이제 인사를 하고 목례를 하는데 네.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기사도 있고 안 그런 기사도 있죠. 근데 이제 김지석 구단이 미유팅 구단을 볼 때마다 이제 먼저 꾸벅 이제 나이가 7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했는데 네. 볼 때마다 미유팅 구단이 그냥 보고서 그냥 아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보고서 인사만 받고 인사를 안 한다는 거래요. 안 한다는. 네, 그래서 김지석 구단의 속으로 야, 얘 뭐지? 네, 그랬다고 이제 네, 사석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어린 기사들은 그런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선배 또는 어른 뭐 몇 살 차이 나는 네,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확실히 제가 이제 중국에 뭐 한참 자주 다닐 때도 느꼈던 것이 한 10살 차이 나는데도 그냥 스스럼 없이 어린 기사가 막 볼꼬집의 네, 그 선배 기사 볼꼬집고 있고 막 별명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 정말 적응이 안 됐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 뭐 네. 그게 이제 서로 뭐 친한 기사들끼리 그러기 때문에 네. 네,
아주 평범한 이제 좀 나이 차이가 나는 기사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은 정말 한 15년 전 제가 이제 중국리그 참가할 당시인데 네. 뭐 창하오 구단이랑 위빙 구단이랑 9살 차이거든요. 네. 위빙 구단이 당연히 많죠. 9살이 많은데 두 기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해요. 위빙 구단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창하오 구단을 귀여워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두 기사가 친한데 창하오 구단이 이제 바둑 검토를 하면서 계속 위빙 구단 볼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막. 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웨이브를 보다가 네. 커제 구단의 생일이었었는데 그때 구리 구단과 함께 이렇게 생일 뭐 파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좀 신기했어요, 속으로. 네, 아니, 네.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굉장히 절친한 사이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한국 기사들은 한 5살 이상 차이 나면 뭔가 좀 약간 어려운 선배의 네, 느낌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존대도 하게 되고. 근데 중국어 자체 존대의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10살 이상 차이 나도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네, 문화 차이죠. 아, 자, 뭐 우상 쪽, 상변 쪽에서 바로 이 두 기사 간의 수익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날일자니까 나와 끊어서 미팅 구단은 그거죠. 여기 내 집인데 어딜 들어오느냐. 그리고 김지석 구단은 여기서부터 지금 전달을 구하고 있고 백도 모양이 완벽한 형태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주변이 흙이 아주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서로의 돌이 부딪히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 두 기사의 수익기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끊어서 이수 저쳐둔 수로 인해서 지금 막는 것은 당연히 뭐 여기를 하나 두었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곳을 뚫고 나오게 되면 흙이 한 수로 넘어가지는 못하죠. 이 저쳐둔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치고 이으면 뭐 이 한 점은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요석인 이 두 점은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흙이 침투를 해서 얻어낸 것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은 뭐 좋든 싫든 이 전체를 노려야 되고 또는 밀어서 이 두 점 또는 이 두 점을 뭐 잡는다던가 아니면 이쪽과의 수상전을 노린다던가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는 타협보다는 좀 큰 전투, 큰 싸움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장면이죠. 여기 철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이제 파생되는 전투는 흑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밀어가는 수는 이제 당연한 한 수고요. 백이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흑이 이 석점이 살더라도 우변이 닫히게 되면 우상이 닫히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여기를 밀어서 다음에 딱 보더라도 여기를 밀게 되면 또는 단수치고 나가게 되면 이 두 점 또는 이 석점 굉장히 위험해지죠. 네. 철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김지석 구단은 이렇게 두어서 우상과 중앙을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지금 미팅 네. 구단도 지금 이수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늘어서 둔다든지 하면 우상은 뭐 잡히지는 않는데 네. 지금 문제는 백이 살아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혼자서만 살고 흑에게 별 영향이 없으면 역시 이쪽을 흑이 나왔을 때 백이 답답합니다. 이 석점을 살리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릴 수도 있고 또는 수상전을 만들어서 흑의 모양도 좀 나쁘게 만들자. 지금 이제 그냥 사는 것보다는 미팅 선수도 여기서는 전투를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고요. 자, 우선 네, 중앙 단수 하나는 기분이 좋죠.
백도 그냥 귀를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두 점을 나가네요. 아, 여기를 이제 이렇게나 뭐 이렇게 두면 이제 제압은 되는데 네. 어딜 두어도 좀 깔끔한 제압은 아니에요. 이 수도 나중에 잊게 되면 어느 정도 활용 수단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 이 중앙의 거북등 빵 따냄은 베개 입장에서는 좀 무섭죠. 물론 집으로는 당장은 뭐 빵 따냄, 거북등 빵 따냄은 집으로 지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두텀이 나중에 전판에 미칠 파급될 그 효과는 베개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귀의 실리를 차지하더라도 거북등 빵 따냄을 당하기는 좀 어렵고요. 3-3자리로 둬서 두 점을 잡는 것도 그건 좀 너무 작게 잡은 건가요? 네, 이렇게 두면 이제 한 수에는 확실히 해결이 되는데 이제 역시 변 쪽은 거의 막혀 있다고 봐야죠. 네, 지금은 찌르고 이어서 뭔가 수상전 형태가 나왔고 서로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도 백이 당장 밀고 들어가면 흙이 잡히는 형태. 이것도 지금 누가 먼저 이곳을 두느냐. 백이 먼저 두면 흙의 모양이 무너지고, 네. 흙이나 스치면 오히려 또 이 한 점을 백이 이어갈 수가 없고요. 어느 선에서 타협이 될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냥 막으면 이 수상전 자체는 흙이 유리한데 우선 여기가 하나 아파요. 이렇게 이어야 되는 것은 약간 정말 아야 소리가 나올 정도로 흙의 입장에서는 아픕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도 백은 나중에 뭔가 맛을 노리면서 뭐 패라도 나게 되면 우선은 두 점머리는 하나 맞아서 모양이 무너졌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정말 좀 유연하게 이도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변 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이제 보상을 얻어낼 수가 있는 형태고요. 그렇다고 두 점 머리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쪽 방면 어디를 뒀다고 하는 또 백이 귀를 밀어갈 때 수상전이 어떻게 될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이제 그냥 느는 수는 밀면 이거는 흙이 거의 아무 보상도 없이 잡히는 꼴입니다. 물론 뭔가 이제 수를 억지로 내려면 낼 수는 있겠는데 내는 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그냥 잡히게 되면 흙의 입장에서는 얻어낸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느는 수는 좀 느슨해 보이고 여기를 단수 치는 것도 물론 이 한 점 요석은 잡을 수 있는데 역시 이곳을 그냥 백이 밀어갔을 때에는 뭔가 크게 얻어내는 것이 없이 이런 정도의 이 진행이라면 아까 여기를 거북등 빵 따냄한 것과 지금 이 빵 따냄과는 가치 차이가 뭐 딱 봐도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네. 우상귀도 백이 아주 깔끔하게 잡으면서 변으로도 반쯤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자, 저쳐둔 수는 절대 선수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귀 쪽을 신경 쓰다가는 이거야말로 이제 여기를 두고 그냥 백이 따내더라도 여기 끊기는 수 남았죠. 귀에는 아직도 맛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은 흙이 대실패. 이 한 점은 요석이에요. 네, 하나 젖혀두고 여기 둔 수의 의미가 네.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도 백이 원한다면은 이렇게 두고 이제 따내서 여기 빵 따냄을 얻어낼 수는 있는데 아까와 비교하면 흙이 이렇게 모양이 무너져서 있는 것과 지금은 깔끔하게 따내면서 지금은 이 귀를 손질하지 않아도 이미 잡아 있습니다. 흙이 잡아 있고 흙이 손을 빼서 다른 큰 곳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빵 따냄하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불만이고 아까 그냥 여기 두는 것은 이 교환 없이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없이
두는 것은 여기를 밀었을 때 이 석점의 이 생사가 약간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젖혀둔 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를 가만히 꼬부리게 되면요. 아까는 뭐 백이 별 문제 없이 그냥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거나 이제 이쪽으로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막으면 우선 단수 하나가 선수가 되면서 수상전이 좀 많이 달라져요. 원래는 아까는 백이 단수를 칠 수가 있는 모양에서 흑이 먼저 단수를 치고 이 선을 젖혀가니까 최소한 이것은 흑이 깔끔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흑이 수상전의 과정에서 여기도 아주 두텁게 따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흑이 설사 뭐 패를 만들어서 버리더라도 충분히 대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림이고 여기 하나 젖혀둔 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상기 쪽에. 가만히 이어주네요. 네. 하나 이제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변화는 이렇게 두고 한 칸을 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는 것은 하나 단수를 먼저 맞는 게 싫다. 그래서 한 칸을 뛸 수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젖혀둔 수의 효과 그리고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끊어서 늘게 되면 이 수상전이 흑이 백을 다 조여 붙여서 잡을 수가 있죠. 따내도 먹여치고 외길 수순입니다. 따내면 이어서 좀 다 이렇게 공배가 꽉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딱 여기 두면 네. 이제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젖혀둔 수 하나의 효과로 인해서 수상전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단수를 쳐서 지금 김지석 선수의 의도는 이런 거네요. 여기는 이제 나와야 되겠죠. 나오면 이제 따내고요. 백이 뛴다거나 밀거나 뭐 이런 곳을 젖혀서 두면 우상은 백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흑이 뭐를 얻었느냐라고 네. 물으신다면 여기를 젖혀가는 수를 지금 김지석 선수는 노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상 쪽 수상전을 보시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네. 이 치중 가서 막더라도 젖혀 있게 되면 백이 한 수 빨라요. 다만 여기 다 선수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젖혀갔을 때 흑은 이제 목표를 바꾼 거죠. 우상 쪽은 버리더라도 네. 이도를 크게 이제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쳐둔 거예요. 여기를 단수 쳐두지 않으면 그냥 젖히면 뭐 백이 이제 밀어가는 자세가 나오니까 여기가 다 결정되기 전에 단수를 쳐서 먼저 교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상귀를 버리고 이쪽을 젖혀서 공격을 하겠다. 이제 큰 그림이죠. 흔히 말하는. 자, 덩치를 키워놓고 있는 김지석 구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김석 구단과 미팅 구단의 오전 대국 수순이었습니다. 아직 전투가 한창이고요. 수순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신민준 5단과 탕회신 9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